이게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게 그림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 한계에 어떤 특정한 기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나타나는 리듬감 같은 기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그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한 거에서 스파크처럼 튀어나온 거지만 그 어느 지점에서 그게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기류들을 좀 상황 속에서 포착하고 싶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연출된 방식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게 저희 작업의 주된 테마인 것 같아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계의 지점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이라든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원인 같은 것들이 이제 분명한 것도 아니고 그 해결 방법이 분명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택해야 했던 그 과정들이 사실 마음 원인이야 어찌됐든 간 다르겠지만 그 마음의 어떤 이동의 방식들은 어떤 일정한 제가 반복된 어떤 학습이나 혹은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판단이나 선택의 습관이나 경향 같은 거예요. 예, 그죠? 예. 자기만이라든가 표리부 등에 대해서 사실 그게 어떤 단어로서 명확하게 짓기가 되게 불명했었는데 그 단어가 맞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가령 저희 아버지의 부친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어떤 그런 굉장한 슬픔보다는 좀 다른 느낌의 어떤 슬픔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물론 아까 덤덤하다, 내가 배웠던 어떤 그것과는 되게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지 않았나? 혹은 내가 아버지를 덜 사랑한가? 자기만 혹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좀 엇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버지의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이 뒤에서 보이는 어떤 작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상대적이지만 저한테는 가장 큰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적게나마 아버지에 대한 어떤 내 사랑의 방식인 것 같고 예, 그게 일단 제가 이 어떤 작업에서 풀 수 있는 어떤 아버지에 대한 예절인 것 같아요. 이 작업 전에 이제 조그만 작업으로 시작했던 건데 그 기러기라는 작업이 있어요. 그 기러기 작업이 어떤 아버지를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어떤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제 어떤 동대문에 있는 기러기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게 갑자기 저희 아버지는 이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표현됐던 거고 그게 좀 확장되면서 이제 하얀 나비라는 어떤 작품이 이제 됐고 그 하얀 나비에서 더 그 감정들을 거기서 다 이제 멈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더 크게 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작품에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게 부피로도 그렇고 어떤 심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헷갈리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획해서 만들어낸 건 아닌데 그냥 그 다음 작업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작업이 어떤 이렇게 화면 안에 나타내기 전까지의 어떤 제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림 그릴 때 저한테는 되게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싶은 대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찾는데 굳이 이 과정 자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면서 반드시 과정을 이해해야 결과를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저희 태도인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 말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중압감, 어떤 그 좌불안석 같은 느낌이 저한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비밀이라는 키워드가 그래서 비밀이라는 키워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중압감이라면요, 혹시 예. 뭐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당위성을 가진다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면에서 중압감이에요? 아니면은 너무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사인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건지 개인사나 아니면 책임감이 모두 다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을 통해서 드러냈을 때 만약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거나 예측된다면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드러내긴 하겠지만 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만들어가는 제가 어찌됐든 그 전시회장 안에서는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제 과정들은 뭐 물어보면야 어느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굳이 먼저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모순에 대한 어떤 제 시선 중에 하나가 예로 이게 예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회범죄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요즘에 특히나 자주 이제 매체에서 많이 소개되는 묻지마 범죄라든가 여성 성폭력이라든가 어떤 부추당 다수에 대한 테러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일탈을 많이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개인의 일탈, 그러니까 결과만을 상정했을 때는 결과를 그걸 긍정하거나 어떤 이제 어떤 가치 판단을 뒤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들의 어떤 사회생활들을 다시 과거의 어떤 것들을 계속 파헤치다 보면 그 원인들을 이렇게 점점 분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범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가 혹은 그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그런 되게 그 하나의 어떤 가치 기준을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중첩돼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성공담을 이제 표현하고 발표하는 어떤 분들을 볼 때도 그런 것 같거든요.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상황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 상황,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어떤 두 사례의 상황들이라는 게 굉장히 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떤 운에 대한 변수가 너무 많고 그게 어떤 자기 의지랑 관계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의지로서 뭐 이렇게 어떤 해결을 한다기보다도 주변의 요소로 작용돼서 그게 어떤 약간 모순적인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하나의 의지만으로 해석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모순이나 은폐나 뭐 자기 기만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것만 보고 그 개인을 지탄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혹은 그런 경향으로 유도하는 다른 주변의 환경이나 기회나 뭔가 같은 게 많이 작용을 사실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운이 많이 작용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택이 되게 굉장히 선택이 너무 많지만 그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어떤 흐름으로서 이렇게 선택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때 그 상황 어떤 순간에 딱 트여져 있는 것들이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거든요. 반쯤은 강제된 거네요. 반쯤 강제. 예, 그렇죠. 분명히 동물이 가지고 있는 습성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 같은 것들을 저 또한 이렇게 배워왔고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동물을 자주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이제 제가 뭐 즐겨보는 프로그램도 어떤 동물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면서 저희 집에는 말도 키웠었거든요. 말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저희 아버지가 서부곡을 되게 좋아하세요. 예,
서부가 되게 좋은데 저희 아버지 꿈이 말을 타고 이렇게 자가용처럼 어떤 그런 걸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건 분명히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한국화를 접하면서 느꼈던 어떤 불편함들이 있었거든요. 가령 이제 수정이 하기 힘들다. 일단 그게 좀 컸고 그래서 아크릴 선택했던 거고. 근데 그 아크릴 선택하면서 이제 더 아크릴 선택하면 또 아크릴에 대한 문제점을 알게 되고 또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재료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종착역으로는 결국엔 한지의 어떤 장지를 바탕으로 둔 한지를 이제 장지 자체가 보풀이 있거든요. 보풀이 있어서 장지는 사실 어떤 그 장지가 가지고 있는 그 흡수성이 있거든요. 그 물감이 장지에 침투돼서 그게 마르고 다시 위에 어떤 색이 또 침투돼서 그 장지 안에 섞이는 그것으로 이제 색을 발현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불투명을 올렸을 때 그 시간으로 봤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찌됐든 간 시간을 두고 그 물감이 섞이고 그 효과를 바라봐야 된다는 면에서는 제가 그리는 제가 그림을 대할 때 그림이 이랬으면 좋겠다 조금 바로바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기보다는 내가 어떤 걸 실행하고 그게 조금 감상하면서 그게 표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그 부분이 계속 저랑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지를 계속 활용하게 되고 어쨌든 그 흡수성을 더 연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지에 대한 어떤 결에 대한 것도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결을 어느 정도 마모시킬 수 있는지 혹은 그 결의 성질 같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좀 결을 좀 상처를 입히거든요.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약간 노이즈 낀 효과 같은 건데 보풀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장지의 특이점도 좋았었고 그게 내가 그리는 거지만 장지라는 그 특정한 효과가 제가 그리는 어떤 효과 이상의 어떤 기대감을 항상 갖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장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림을 바라보는 어떤 감상자들의 어떤 태도 같은 것을 어떤 걸로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그 동선을 좀 오래 본다, 오래 보지 않다, 뭐 이 정도. 사실 저 설치 작품은 제 작업을 바라보고 만약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저 덮개를 열어보면서 그 덮개를 열어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제가 만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한번 그 사건을 한번 어느 정도인지 그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어느 가능성으로 점쳐졌거든요. 그래서 설치 작업을 활용해보고 싶었고 저런 어떤 기하학적인 방식의 설치물을 만들어 봤어요. 어떤 저 설치 작품을 만들면서 신경 썼던 부분은 이 그림에만 집중할 것이랑 쓸모없을 것이라는 그 두 가지가 좀 작용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구는 제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로지 제 그림의 맞춤형이라는 것과 그리고 저 가구가 다른 데에 절대 쓸모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불안정하게 만들고 싶었고 어떤 저런 산발이 모양도 어떤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와르르 무너지듯이 그런 것들 그리고 약간 가분수적인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을 상정하고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극도의 기하학적인 모양새가 된 거네요. 실용적인 목적을 완전히 의식시키기 위해서. 저 가구를 전시가 끝나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굉장히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어떤 협탁을 쓰인다거나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걸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작품에 반영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빼려고 저 가구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연계였던 것 같아요. 저게 혹시 숫자 3이랑도 관련이 있는 형태라고 예, 맞아요. 예. 처음에 여고생을 등장시켰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첫 개인전의 마지막 작업에 이제 여고생을 등장시켰거든요. 그때 여고생 등장 시점이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학원의 경험이 적지는 않아요. 학생들을 어찌됐든 간에 위에 바라보는 입장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많았어요. 가령 어찌됐든 전 학창시절을 경험했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먼저 선정한 위치에도 있었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간에 그 친구한테 제 방법이나 제 경험들을 강요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말은 꼰대이긴 하지만 그게 학생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을지 몰랐어요. 학원이라는 테두리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 안에서 내가 가르치는 교육 방식은 정당한 거라고 합리화시킨 적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같이 일하셨던 동료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불만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전달받았고 그때 학생들 바라볼 때 그 불만들이 막 느껴졌거든요. 그들이 그 전에는 그냥 내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학생들 눈을 쳐다봐도 그냥 내 이야기들을 계속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듣고 나서 학생들 바라보니까 그 느낌이 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 하나에 되게 많이 주목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 이제 여고생이 제 그림에 조금씩 더 전면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시한다는 것도 감상자들 지그시 정도는 아니고 좀 강렬함과 지그한 그 사이 무덤덤한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던 것도 사실 그런 어떤 학생들의 그 눈이 굉장히 저는 그 눈에서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좀 되게 차갑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리고 경멸까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무덤덤하고 무시한다는 느낌? 그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눈빛이 상당히 오래 갔었어요. 그게 어떤 기억에서 오래 갔었는데 그 눈빛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어떤 바라보기식으로 화면에 등장시켰고 그래서 남고생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 말해서 너무 이게 가벼운 어떤 대답이 될 수 있지만 경험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들과 어떤 사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게 어떤 제 마음 안에서 어떻게 상황적인 발생이 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계기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도 등장이 됐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의 작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남성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남자를 그러니까 어떤 성을 두고 어떤 차등을 두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 어떤 마음속에는 어떤 남성까지도 생각을 하는 지금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깊게 고민해서 그 고민의 과정을 어찌됐든 그림으로 한 번 정도는 풀어볼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올 것 같아요. 이제 플래시 같은 경우가 그런 어둠을 되게 극단적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래시가 쏘여져 있는 조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지만 플래시를 그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은 완전히 감춰주게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플래시가 터져가지고 화면 안에 드러나는 장면들은 어떤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점과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마치 그 한계인 것처럼 바라보는 한계가 플래시는 플래시의 빛의 한계의 범주 안에서 그 결과만 뚜렷하게 보여지는 게 있고
저도 제가 현재 느끼는 제 어떤 지점에서 그 순간만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많은 작가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을 통해서 좀 깊게 고민하고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뭐 아르바이트 됐든 직장을 잡아서 됐든 간에 대학교 정확히 말하면 군대에 나와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를 했어야 됐고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정정긍긍 했어야 됐었거든요. 그게 학원이라는 것도 안정된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음의 결과에 따라서 내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항상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그림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어떤 공모전을 통해서 수상을 하게 됐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예측 가능한 것들이 계산이 됐고 그러면서 제 주변의 것들 정리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었고 그게 어떤 작업을 하면서 고민이 보장된 어떤 기회였던 것 같아요. 물론 고민의 결과가 반드시 고민의 깊이만큼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의 어떤 전시에서 바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이게 계속 바탕이 돼서 좀 제 에너지를 많이 축적했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됩니다.